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예정지였다가 지난해 스포츠타운 부지에서 배제되면서 현재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1295제곱미터 390평 토지에 대한 개별 분석과 본 토지 가치 형성과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본 토지 미래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의 경우 현재 농업인이 아니어도 취득이 가능한 농지이니까 잘 시청하셨다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본 토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지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 진입로와 대로변에 접해 있으므로 가로 조건과 접근 조건 및 가시성이 월등하게 높은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토지 주변의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본 토지 위치인데 좌측에 적색으로 표시한 일대가 200만여 평의 제2의 대덕특구 후보지이고 본 토지 바로 위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2027년 하계 유니버셜 대회 때 메인 스타디움이 들어설 서남부 스포츠타운 부지입니다. 그리고 본 토지 오른쪽에 적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90만여 평의 도안 2단계 사업지구이며 본 토지 우측 아래쪽에 적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도안 3단계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구입니다. 3단계의 경우 늦어도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효력이 시효되는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예정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제2의 대덕특구와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그리고 도안 신도시 2단계와 3단계 지역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본 토지 매매 가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유성구 대정동 426번지이며 용도지역 등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이고 지목은 답으로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현 상태에서 밭으로 이용해도 무난합니다. 면적은 1295제곱미터 391.7평이며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평당 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농업인인 경우 혼자서 투자하기가 부담되면 일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들, 지인 2명에서 5명이 공동으로 투자해도 좋을 겁니다. 공동 투자 시 투자자별 소유 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 미만이므로 지역 농지위원회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는 문제와 공동 소유인 관계로 은행권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공동 투자 후 소유권 관계를 공유를 하더라도 대출이 필요하면 농협을 통해 약 70%까지 대출해 드릴 수도 있고 공유자 모두에게 주말 영농 체험이 아닌 전업농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농업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토지와 용도지역 등이 같은 인근의 거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학화동 132의 1탑 379.9평과 대정동 480의 8, 전 533평이 평당 150만원에 지난해 5월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제가 직접 중개한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엔 용계동 394의 3번지 답 601.3평이 평당 159.6만원에 22년 6월과 7월엔 용계동과 학화동의 두 필지 농지가 평당 189.9만원과 198.4만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22년 3월엔 본 매물이 접한 유성대로 건너편에 위치하는 대정동 358번지 전 3,336평이 평당 169.3만원씩 총 5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안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인 본토지 인근인 용계동 소재 토지의 지난해 거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용계동 산 33-5번지이며 243.2평이 평당
329.9만 원씩 8억 200만 원에, 그리고 용계동 237의 2번지 대 117.9평이 9옥인 단층 슬라브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1,000만 원씩 11억 8,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나머지 전답들도 평당 332만 2천 원, 335만 원과 38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씩 거래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임야 농지의 거래 가격에 별 차이가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왜 그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이 공공민간 합동 사업일 때와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수용 사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아니면 혼용 방식인지에 따른 것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시기적 상황과 시행사의 전략, 피소용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지식정보 수준과 이해관계인 간 심리게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이웃 간 보상 금액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지식정보의 문제입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본 토지 가치 형성과 가격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 토지의 경우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차기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로 완성될 세종시와도 연접해 있는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입지적 강점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만여 평의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안 신도시 2, 3단계와 연접해 있으며, 2027년 하계 유니버셜 대회의 메인 스타도임이 들어설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과 현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200만 평 규모의 제2의 대덕특구 후보 예정지와도 연접해 있고, 내년 안으로 개통 예정인 도안 신도시 주 간선도로인 도안대로와 도안 2단계 완성 시점에 개통이 될 동서대로,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현충 IC 신설 등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이슈들은 지역 내 부동산의 미래 가치 형성과 가격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본 개별 토지에도 적잖은 개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 이슈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잘 분석하고 평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으며,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께서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예약해 주시면 투자 이론과 투자 후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출구 전략까지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유튜브에 이어서 토지보상 관련하여 공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사업인정 고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진행 절차는 표에서 보듯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인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그리고 지정권자의 사업인정과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의견 청취 단계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예정지 등 사업계획을 지자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살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사업인정 단계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향후 보상 단계에서 토지 손실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이 되는 절차입니다. 보상 단계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는 협의 감정 평가를 위한 감정 평가서를 추천하고, 토지 및 물건 조서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며 이후 보상 협의회가
설치, 구성 및 운영되고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감정 가격을 토대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인정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 내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여 흔히 사업인정고시라 합니다. 대부분 공익사업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지구지정이나 구역결정 및 이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고 수용 대상 토지가 확정되며 이해관계인이 한정되고 토지 등의 보존 의무가 부여되며 사업 시행자 또는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석권이 생깁니다.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다음 유튜브 때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알림, 구독 설정해 놓으셨다가 시청하시길 바라며 다음 유튜브가 방송되기 전이라도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손실보상급 증액을 위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신청 및 행정소송 관련한 상담도 환영하오니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여정에는 진학이나 진로의 선택 그리고 결혼과 출산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대부분이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입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팠을 땐 전문 중개사와의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오니 이 점 유념하셨다가 부동산에 대한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어수선한 정치 경제 국면에서도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